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서진 부대표 김영롱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도로가 똑똑해진다. 도로가 어떻게 똑똑해질까요? 어떤 식으로 똑똑해질까? 사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말 모든 거에 스마트라는 그렇죠. 얘기를 네. 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도로 같은 경우에 뭐 해봤자 아스팔트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네. 있는데 사실 저희도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네. 그냥 아스팔트로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문득 궁금해지는 게 네. 혹시 두 분은 미래 도로가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은 미래의 도로는 이런 것까지 좀 우리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뭐 공상과학적인 SF로 말해도 돼요? 상상도 괜찮습니다. 말도 안 되게? 네. 뭐 그나마 조금 말이 되는 것부터 해보자면 우리 막 통행료 요금 내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하이패스 있잖아요. 네. 이제는 아예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칩이. 아.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네. 그냥 정산이 되는 거지. 도로 위를 지나가기만 해도. 인증 뭐 네, 그거는 지금 이미 거치기만 하면.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긴 있는데 네. 바닥엔 없어요. 네, 네. 아. 근데 그게 네. 꼭 바닥일 이유가 있나요? 하늘과 바닥이. 왜냐면 그러면 이제 밖에 설치해야 되니까. 아. 근데 아예 그런 톨게이트를 없애자는 거예요. 자꾸 SF로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자꾸 들어오시죠. 아니. 제가 뒤에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네. 얘기 못 해요, 저.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야기할게요. 더 SF인데. 네. 뭐 말씀해 보세요. 또 다른 거. 다음 거는 네. 도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생각이 다 똑같구나. 사람 생각이 다 저 그거 비슷비슷해.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 무빙 하이웨이. 컨베이어 벨트 네, 저도. 형식의 도로를 생각한 저 거예요. 무빙 워크처럼 예, 도로 전체가 그냥 아예 달리는 거.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A에서 저 B까지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도로가 그냥 데려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생각이 똑같지? 갑자기 식상해졌어. 식상해졌어. 일부러 방송 직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생각하는 건 똑같구나. 차라리 비슷하죠. 근데 네. 그 문서진 부대표는 왠지 네. 휴게소와 관련된 정보를 좀 줬으면 아니, 좋겠다. 그러니까 원래 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리면 네. 이제 이쪽 휴게소가 더 맛있다. 뭐 오늘 뭐 어묵 국물이 더 맛있다.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게 보니까 블로그에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굳이 스마트까지 안 가도. 자율주행차 하면 거기 다 나올 거. 그러니까, 뭐하러 도로까지 그걸 하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고 네. 효율적인 거 아니 근데 같습니다. 지금 네. 아까 공상과학이라고 했는데 그 무빙워크 같은 네.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빙워크를 할 때 네. 그걸 가만히 서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면서도 우리는 걸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도로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움직이면 네. 실제로 그 위에서 우리가 100km를 달리면 실제로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그렇죠. 더 오.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 실제로는 에너지라는 이런 거 보면 공상과학적이지만 실제로 가능성도 있고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직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좌회전, 우회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데 좌회전, 우회전 하려면 사거리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네. 근데 도로 자체가 움직이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더라도 나는 직진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도로가 움직이게 되니까. 아. 근데 그래 되면 굳이 그게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차가 그럼 안 간다는 거잖아요. 네. 안 가면 중간에 혹시라도 도로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면 네. 그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로는 다 가고 네, 그 그렇죠. 안에 그냥 차만 움직이는 그럼요, 걸로 그럼요.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한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국가의 도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202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우선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앞에서는 그나마 좀 덜 스마트한 이야기들, 더 현실 가능한 이야기들을 먼저 제가 해드릴게요. 네. 2020년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5,000km를 어. 이제 설치를 해서 네. 국민의 96%가 30분 안에 고속도로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네. 그게 2020년까지. 우리 사실 도심에 계신 분들은 고속도로 타는 데만 1시간 걸리는 그렇죠, 사람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하는데 이게 국민의 96%가 30분 안에 고속도로를 타게 해준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국가 간선도로 건설, 그리고 민자도로, 그리고 민간사업 계속
활성화. 네, 네. 활성화. 예. 단어가 생각이 안 활성화. 나네요. 네. 활성화를 시켜서 총 72조 원 규모의 네. 대규모 투자를 여기다 이야. 붓겠다고 네.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72조라는 것도 굉장히 큰 액수이기도 할 뿐더러 네. 엄청난 거죠. 예.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대부분 그러네요. 목표가 2018년에서 2020년이거든요. 와. 이건 1년 사실 반. 어찌 보면 네. 차기 대선 후보가 이거를 공약 정책으로 그럴 공략해야 수도 될 있어요. 만한. 그렇겠네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내년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내년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네. 대부분의 다리에 내진 보강을 하겠다. 네. 요즘에 이제 자연재해 그렇죠, 지진, 문제가 예.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노후된 고속도로 다 이제 리모델링 하겠다. 오. 요즘에 고속도로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 노후화돼서 나는 맞아요.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 예. 네. 불규칙 포트홀이라 하나요, 그걸? 예, 네, 예. 갑자기 그런 것도 예. 굉장히 많고요. 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오늘 있었거든요. 유독 단어가 생각 안 나시나 봐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앞에 다 쏟아냈어요. SFT 거기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안전시설 확충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네. 그리고 그렇죠. 어찌 보면 좀 아날로그적인 얘기인데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면 우리 톨게이트에서 요즘에는 뭐 하이패스도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도 이제 그냥 이렇게 돈 내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금소 설치도 필요 없고 통행권 발급도 필요 없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훨씬 원활한 교통도 될 뿐더러 이제 편리하게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톨게이트가 사실 좀 교통 정체의 많이 원인이 지금 되지 원인이죠.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하이패스가 다 깔린 게 아니니까 이제 차선을 또 변경하다 보면 또 그때 사고도 사고도 많이 위험도 나요.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예, 아무래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하이패스 것 같은 같아요. 경우에는 다차선이더라도 한 1, 2, 3차선까지만 하이패스가 있다 보니까 네. 어쩔 때는 하이패스 차선이 더 막힐 때도 있어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죠, 예. 아마 스마트 톨링을 통해서는 이제 모두가 이렇게 시스템을 아마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시스템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네. 좀 도와주세요.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가 네.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보급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하이패스 페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 주유소를 가거나 네. 그러니까 톨게이트비부터 해서 주유소 주유비 뭐 이런 게 하이패스페이로 그냥 결제가 되는 삼성페이 오, 같은 거죠. 괜찮은 거네요. 네, 삼성페이 같은 네.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차장 이용도 이걸로 오. 괜찮죠, 이거. 네.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손실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럼요, 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그렇죠. 사실 아닐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8년에 모두 이렇게 시스템 완비를 할 수 있도록 네.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와. 계속 저를 보면서 웃으니까 이제 단어에 굉장히 조심하게 되네요. 네. 아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는 지금까지 김영롱 앵커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좀 눈으로 먼저 확인을 네. 시켜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그 국가적으로 이 도로를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만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우리는 이제 고속도로에 스마트 하이웨이를 설치를 하면서 이런 기능을 넣겠다 이런 네. 것들을 또 홍보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거든요. 네. 자, 미래 도로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를 준비했는데, 자, 이제 그 추석 연휴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쵸, 이제 고향으로 추석. 가시는 길에 네. 졸음운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자, 이 영상 말고 제가 준비한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네. 자, 그 졸음운전을 하다 보면은 네. 핸들이 오락가락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네.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만약에 도로에 인공지능 기능을 깔아서 네. 이 핸들을 도로가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요즘에 근데 자동차에 자율주행이 좀 있으니까. 네, 그건. 자율주행도 네. 있고 자율주행까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거는 뭐 자율주행 2단계에서 네. 3단계에서 다 해결 가능한 얘기 그런데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자율주행 차량을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 차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런 할수 있는 게 자동차를 아니다. 갖고 계신 비싸잖아요. 분들이야 네, 괜찮겠지만 지금 네. 비싸죠. 아닌 분들은 그럼 그렇죠. 사고에 노출돼야 된다는 네, 이야기잖아요. 비싸잖아요. 제가 나빴네요. 그거 달려있는 거에 기본적으로 국내 모델도 네. 그냥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아요. 그돈 있는 분들만 안전하고 돈 없는 분들이 그러게요. 안전하지 아니, 왜 않으면 안 자꾸 되기 때문에. 좀 감사합니다. 자, 스마트 도로가 만약에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면 네. 핸들을 대신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이런 기능이 실제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핸들을 잡아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 많이 나는 게 화물 차량의 적재물이 그렇죠. 떨어졌을 경우 아, 네. 그것을 그거 미처 위험해요. 보지 그죠, 못해서 맞아요. 예. 네. 그 피하거나 피했을 때 차선을 넘다가 또 사고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브레이크를 미리 밟지 못해서 사고가 맞아요. 나기도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막아주면 어떨까? 도로가 네. 대신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
잡아주면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어떨까? 네.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은 이제 차선을 이탈하는 졸음 운전 당시에 네. 이 도로가 대신 핸들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 다음으로 준비된 그림이 바로 이 브레이크를 적재물이 나타났을 때, 갑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를 대신 밟아주는 그런 것들. 자, 그런 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이것은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나온 건 아닌데, 우리 이제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많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충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예. 그럼요.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달리면서 충전 자체가 된다면 어떨까요? 아하. 네. 저거 저 근데 사- 저거 네. 있지 않아요? 미국에? 저 지금 아이디어를 개발이 한번 되고 있어요. 예. 개발이 되고 근데 있어요. 저게 엄청나게 지금 현재 좀 돈이 많이 들어서 네. 아직 현실성은 없거든요. 현실성이 현실화는 안 없다고 되고 그때, 있는데 네, 그래도 그렇죠. 개발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낸 분이 뭐 대단한 분들이 아니고 부부가 네. 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계획을 했다고 해요. 지금 네. 보시는 저 육가판이 태양광 발전판인데 네. 저걸 도로에 까는 거예요. 네. 저걸 도로에 깔면 낮에 알아서 충전이 충전되니까, 됐다가 네. 이 충전된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차에게 무선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저 태양광 발전판에 LED 조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차선비도. 네. 조금 전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사진에 나오고 있는 저기 나오네요. 차선 유도. 사진에 나오고 있는 차선과 그리고 횡단보도 이런 네. 것들을 LED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도로의 상황에 맞게 이런 차선과 언제든지. 도로 상황을 네. 언제든지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저거는 진짜 저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약간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설치비가 너무 비싸. 저거 만약에 5,000km로 깔면 네. 거의 그때 추산 나왔는 한 1,000조 정도 될 네.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저거 비싸고 5,000km 깔면. 와, 두 우리가 번째는- 72조 예, 투자한다고 했는데. 예. 두 번째는 도로가 너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이걸 막아놨겠지만 도로가 너무 뜨거워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이 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색깔을 톤 다운 시켜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네. 아무래도 이제 빛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유발률이 더 높다라고 해서 네. 문제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저거 다음으로 이제 태양광을 어떻게 한번 이렇게 모아볼까 에너지 소비 네. 효율을 네. 높여볼까 해서 그 얘기도 나왔었대요. 중앙선이나 네. 중앙선 차로에만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야. 차선 쪽에다만. 네. 이야. 그것도 어마무지하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예, 가격이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 잘, 지금. 잘 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7가지를 발표했거든요. 네. 네. 이 이름하여 트랜스로드 7대 비전입니다. 네. 멋있네요. 네. 이름 항상 모시기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름 내용도 빈 수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7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도로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능을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 7가지를 딱 정리해 볼게요. 자율주행 시대를 만드는 건 당연하고 네. 전기차가 달리면서 저절로 충전되는 도로에다가 도로가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유지보수까지 스스로 하게끔 만들고 거기에다가 사고 없이 유라시아 지역까지 일일 생활권으로 하루 만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도로 시스템을 네. 만들자. 저건 통일이 돼야 통일이 되는 돼야 거 아니에요?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거 통일이 그런 돼요. 숙제도 네. 남아 있겠지만 네. 이런 사실 우리가 과거에 그 박정희 정권 시대 때도 장기간의 그 경제 계획을 세워서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부고속도로가. 장기 계획은 네, 그렇죠. 필수적이고 필요한 거예요. 네, 어떻게 아, 보면. 그럼요. 네. 아니, 저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닌데. 아 그리고 저 중에 눈에 네. 들어오는 거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실제로도. 맞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가적으로 나온 어떤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스마트 하이웨이 그리고 스마트 도로가 개발이 될 때 진짜 우리에게 수혜가 되는 것들이 있을까?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문서진 부대표가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시장에서 테마도 형성되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쪽으로 제가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저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네. 이제 앞으로는 착한 사람들만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왜요? 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스마트 하이웨이 시스템 중에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스마트 아이 시스템과 합쳐지는 건데 뭐냐면 이제 톨게이트에 딱 고속도로 진입함과 동시에
모든 차의 차적이 조회가 다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차적이 소위 말하는 뭐 수배 차량인지 네. 뭐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아니면 경찰관 분들이 이 톨게이트에서 그냥 나와서 계속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찍어봐야 CCTV 돼요. 예. 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인력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시간도 없고 이러다 네. 보니까 자주 할 수 없는데 이제 저 시대가 되면 그냥 달리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차도조회. 어.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조금 더 나서면 뭐냐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차량을 이제 제어가 가능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범죄 차량이 나왔다. 네. 아니면 혹시라도 고속도로에 사고를 내고 거기서 뺑소니를 만약에 쳤다. 네. 그러면 이 중앙관제센터에서 그 차 자체를 제어해서 그걸 정지를 시켜버릴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시스템까지 나왔고 아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자율주행까지는 아직은 조금 어렵지만 방금 제가 아까 말한 건 이 모든 차적이 조회되고 이 시스템은 이제 곧 조만간 나온다는 거죠. 현실화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스마트 아이 이제 뭐 모든 소위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에 눈을 많이 단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아까 지금 이조 앵커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뭐 적재물이 만약에 떨어져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네. 우리가 2차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대부분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데 네. 그런 위험 구간에 지날 때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이 스마트 어플을 다운받으면 네. 그걸 이용하면 그 고속도로의 모든 상황이 중앙관제센터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앞에 한 뭐 전방 1km의 사고가 났다라고 네. 하면 그 정보가 바로 그 달리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 이 스마트 어플에 지금 기록이 써지는 거죠. 네. 그럼 이걸 보고 미리부터 소위 말하는 감속운전이라든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먼 미래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는 그럼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미 지금 어플과 관련된 부분 계속 그 그래요? 관련 기업 제가 이야기 드릴 텐데 네. 관련 기업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사업을 참여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20년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 그리고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이거는 약간 스마트하진 않은데 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어쨌든 도로를 5,000km 더 까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한 4,200km 정도 되니까 네. 추가적으로 1,000km 정도 더 깐다는 거니까 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뭐 태양광 전지를 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 지금은 뭐를 까야 되느냐? 아스팔트를 까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아스팔트 관련 기업도 당연히 더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건 말과 좀 다르게 스마트한 도로지만 네. 스마트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가장 실질적인 수혜주는 이주일 수도 있습니다. 오. 뭐 관련주는 제가 뒤에 또 이야기 드릴 네. 텐데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 스마트 톨링 그냥 지나가면 지금 방금 이제 앞서 김용노 앵커가 이야기하셨던 네. 스마트 톨링 관련 시스템도 이미 지금 다 나왔어요. 네. 나와 있고 실제로 이게 설치가 안 되는 나뿐이지 네. 만약 이걸 하면 1, 2년 안에 설치가 다 되는 시스템은 오.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혜주를 네.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걸 수혜주 이야기하면 다 들어갑니다. 뭐냐면 어쨌든 도로를 깔아야 되니까 건설주, 그렇죠. 철강주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대기업들 통신사 다 들어갑니다. 네.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제외하고 이제 좀 중소기업들 특히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 매출이 특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에 네. 우리 둘이 네. 천사와 악마 속삭임 하면서 없어요. 네. 자율주행차 하나가 있네요. 그만 갖고 오라고. 그건 없어요. 그 정도 그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없으면 마십시오. 됐습니다. 예, 그럼 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네. MC넥스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첫 번째로 경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속철도 관련 이제 수혜주로 아십니다. 왜냐하면 철도 관련 이제 통신 제어를 많이 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건 이 교통 신호와 관련돼서는 우리 경봉이 지금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기술력 우위에 있습니다. 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이제 사업도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교통 관제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또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차량을 쉽게 말하면 제어한다는 거는 흔히 딱 생각하면 이거 해커들이 사실 그러니까요. 해버리면 네. 악용될 수 있다라고 네. 되기 때문에 보안 관련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일 수 있는데 오. 저기 나오는 이제 SGA 같은 네. 기업은 실제로 이 스마트카와 관련된 보안을 지금 납품을 했습니다. 오. 납품을 하고 물론 이제 그게 시제품 수준이라서 네.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회사를 통해서 이쪽 관련 시스템을 지금 한국도로공사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SD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이패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 톨링이 되면 당연히 이제 이쪽 기업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이제 CCTV 영상 처리 이제 칩입니다. 아까 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마트 아이 그러니까
도로에 눈이 많이 달리면 결국 네. CCTV가 많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CCTV 관련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한 스페코가 네. 국내 아스팔트 플랜트 점유율 국내 1위입니다. 아. 그럼 결국에는 아스팔트가 많이 깔리면 네.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 밑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모든 휴게소에 우리 정부가 자동차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를 네.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이 관련 세 종목은 전기차 충전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이쪽도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래의 도로의 모습에서부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될 경우 증시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일단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기업명들은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관급 수준을 실제로 그렇죠. 해야지만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아니, 것 당연하죠.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네. 때문에 일단 눈여겨 보시는 정도에서 두시는 그렇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결론을 내볼까요? 네. 자, 스마트 도로. 자, 결론 어떻게 내볼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살짝 이주 행각 한번 이야기할 때 거기 나왔는데요. 네. 고속도로 10,000km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통일 이후의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5,000km로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통일 이후에 유라시아와 관련된 이 소위 말하면 이제 네. 이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 저도 이제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거를 생각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된다. 이 전염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영롱 의원. 여기 지금 기운이 안 좋네요. 기운이. 근데 진짜 만 킬로 네. 얘기하신 게 네. 우리 남한에서 5,000킬로 지금 달성을 하니까 네. 그렇죠. 북한도 5,000킬로를 해야 유라시아 그렇죠. 1위권 네. 통일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저도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제 결론직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짝꿍을 만나다라고 해봤습니다. 오, 네. 지금까지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우리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뭔가 부족하다 했던 것이 바로 이 맞아요. 도로였어요. 맞아요. 예. 도로도 함께 스마트해지면 자동차와 함께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와,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들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와, 평범한 한마디에 정말 보석 같은 의미가 숨어 있었네요. 네. 자, 저는 야, 결론을 좀 풍자 같죠?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봤습니다. 딱 한 글자로 정리해봤어요. 길. 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길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한자 길할 길을 찾아보면 아름답고 좋다 이런 좋은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는 이 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길한 존재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미래가 거의 다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